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 파이오니어 발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발언이 되게 현실적이고 진짜 팩트만 가지고 정말 만들어낸 얘기들 같은데요. 내용을 볼게요. 한 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코인의 문제점. 흔히들 파이코인을 탈중앙화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단적으로 파이코인은 채굴 시 지갑으로 이동할 수 없고 오로지 파이 네트워크상의 파이 지갑에 보관해야 된다. 탈중앙화가 아닌 것이다. 혹자들은 메인넷 오픈소스가 완전히 공개되면 파이코인도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바람일 뿐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또 맞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하나씩 코멘트를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파이코인이 채굴 시에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상의 파이 지갑에만 보관돼야 된다. 이거 자체가 탈중앙화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 탈중앙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 진짜 자유롭게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같은 컨트랙트도 추가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또한 이 파이 네트워크가 채굴한 파이코인을 파이 지갑에만 보관하도록 이 준 강제적으로 락업을 권유한다.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유통량 조절과 파이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논해보자 라고 얘기하죠. 이거 맞아요.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코어팀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코어팀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없고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준 강제적으로 락업을 권유하는 요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준이라는 표현 빼고 강제적이라는 표현 빼도 락업을 권유하는 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사실이라 느끼실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문제점은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개인이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코인 지갑은 회사에서 만들 테니까 반드시 회사에서 만든 지갑을 사용하고 관리는 개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이것이 이해된다면 생각 없이 사는 동물일지도 모른다. 지적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내가 관리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모두 져야 되는데 왜 회사에서 만든 지갑만 사용하고 그 지갑에만 돈을 넣어야 되지? 의문점을 가진다.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게 다른 문제점, 약간 이건 좀 다르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카이아 월렛 있죠? 카이아 월렛 요거만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지갑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요새 보면 사실상 그 메인넷 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거는 유효하다라 볼 수 있는데 메인넷 이후엔 사실 이거랑 상관이 없이 다른 지갑들도 지금 사용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이거는 의미는 없겠지만 과거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왜냐면 파이코인 지갑 외에는 다른 거 사용하면 나중에 뭐 이게 파이코인 진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듯이 당신이 이게 어느 정도 좀 화두가 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보면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 파이코인 관련 카페를 확인해봐라. 락업 해제와 동시에 파이코인을 털렸다는 글이 매일 몇 건씩 올라온다. 카페 일부 회원들은 수사대를 구성해서 코인을 탈취해가는 지갑을 추적하기도 한다. 그 결과 파이코인을 탈취해간 지갑에는 수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범죄 집단들이 파이코인을 탈취해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코인 채굴러들은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파이 지갑 관리 못한 개인들 잘못이다 라며 피해자를 나무라고 했다. 사실 지갑의 이제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결국 비밀 구절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거랑 좀 놓고 봐야 되냐면 중앙화와 탈중앙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반탈중앙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니들이 관리해라고 해놓고 실제로 우리 파이는 맘대로 풀어주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묶어놓고 있는 이런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행동들은 지적 비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올바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스탁형 지갑에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 비스탁형 지갑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비밀 구절이 노출되었을지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 2차, 3차 보안을 강화해야겠구나. 파이네트워크 비스탁형 지갑의 개선을 강하게 요청해야겠구나 라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죠. 이건 어느 정도 공감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자. 우리가 이웃을 믿고 대문을 열어두고 생활했는데, 자,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자. 우리가 이웃을 믿고 대문을 열어두고 생활을 했는데 이웃 중에 나쁜 마음을 먹은 놈이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누구를 탓해야 되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도둑놈을 탓해야 된다.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으니 도둑놈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다. 즉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도둑질한 놈이지 주변 사람들을 믿고 대문을 열어둔 사람이 아니에요. 파이채굴러들은 피해자를 탓한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광신도들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는 근데 약간 좀 잘못된 게, 카야 얼렛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갑 털리면은 네 잘못이 맞지 그걸 가지고 남 탓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논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탈중앙화, 중앙화의 개념 때문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은 충분히 100번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 중에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했을 것이므로, 그런데도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아무런 개선의 조치도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파이 네트워크 측의 능력 부족으로 보이고 파이코인 채굴러들이 말하는 파이코인 화폐화, 파이코인 생태계 확장은 요원해 보인다라는 내용. 자, 일부 파이코인 채굴러들은 이미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파이코인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일부 파이코인 채굴러들은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파이코인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이코인이 현금화처럼 사용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이라고 하는 점이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보다 더 신뢰성을 가지고 유통되는 국가들이 어디인가? 법정 화폐가 가치를 상실한 남미 후진국들이 아닌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으니 화폐처럼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파이코인은 어떤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선진국이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스탁 지갑이라며 파이 지갑은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라며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겠는가? 그렇다면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퇴출시켜야 되는 코인이다. 이건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 밀고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미국 뭐 등등 여러 국가들에서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확실하게 뭔가를 자리매김하다 보면 파이코인 같은 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져요. 그럼 이것만의 경쟁력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한 획이 지금 그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이마저도 진행사항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은 뭐다? 야, 너 메인넷 된 거 아니잖아. 야, 메인넷이 아니네? 이거 메인넷 코인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고민을 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냥 이 댓글 하나로 주제 포커싱을 맞추지는 않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좀 공감되는 그런 글들을 쓰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우리가 그 중앙화라는 거, 중앙화에서 이제 탈중앙화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지금 사실 파이코인을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KYB 신청하고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별로 안 좋게는 보지만 이 파이 다우스왑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런 데들이 왜 못 나오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런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본격적인 뭔가 그런 파이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럼 걔네들 다 망해요. 파이다우스왑 나오지도 못해요, 세상 밖으로. 왜?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뭔가 개선하고 움직여야 되는 이 코어팀의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느끼는 이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